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종익입니다. 저는 한 22년 폴라이프 사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근데 최고 직급을 간 건 아닌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그 경기를 타지 않겠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업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책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러면서 내실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을 스트렝스 팩터의 위력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좀 파헤쳐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도 사태가 엄중하죠. 바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겁니다. 태국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2배 확진, 동남아를 중심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요, 불법 이민자들이 많죠. 근데 부동의 1위가 어느 나라 사람인 줄 아세요? 중국? 중국은 의외로 적어요. 6만 몇천 명밖에 안 돼요. 중국은. 태국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필리핀, 아마 중국이 4위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적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 15만인가 16만인가 가장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태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2배로 급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나라에서 다 치료도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안 해주고요. 지금 여기도 대만에서도 지금 코로나19 확진 급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면역이 중요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졌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가만 안 있죠. 원래 그 택배 회사들 있잖아요. 원래는 이름도 없는 개미 택배 이런 거부터 시작한 거 아세요? 그 중소한 사람들이 택배 회사를 하다가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대기업이 껴 롯데택배, 현대택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알바지로 먼저 보내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게 됐죠. 근데 들어가는 회사들이 제약회사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종근당, 일양약품, 대웅제약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업계를 누가 먼저 장악을 하느냐, 이 싸움 때문에 멀쩡하게 고려온단 비타민C가 부동의 1위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발암물질이 들어갔네, 마네 이러면서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고려온단 비타민C 먹고 암 걸린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이제 발암물질 들어갔다. 이렇게 흔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을 생필품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일반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그 다음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 파마수티칼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코스메슈티칼이라는 이 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가 K뷰티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코스메스티칼은 뭐냐면요, 약과 화장품의 합성어예요. 인터넷에서 쳐보면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죠?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기능성 화장품. 그러니까 약에 들어가는 성분들, 약성이 강한 성분들을 화장품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요, 같이 쓰면 피부 쪽에 일어날 수 있는 트러블들을 다, 아토피부터 이런 것들을 치료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중에 누트라스티칼이라는 말이,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약과 누트리션, 건강기능식품을 합친 합성어예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트랜스퍼펙터수티칼이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속보이잖아요. 누트라스티칼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트라스티칼은 뭐예요? 영양소와 약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긴 이렇게 완전히 돼 있어요. 질병을 예방하거나 뭐라고 돼 있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나 다 우리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우길 수 있죠. 그래서 조건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PDR이죠. PDR은 미국 의사 처방전이에요. 의사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뒤져가지고 약을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처방한다는 말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처방할 때 간식으로 처방합니까? 이거 심심할 때 드세요.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뭐 그렇진 않죠. 예. 그래서 PDR은 엄청난 돈을 주고 보험에 들어요. 왜? 의료사고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DR은 뭐 돈 찔러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권위의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등재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다 읽지 않으세요? 국어처럼. 제가 이거를요, 번역하다가 미쳐버린 적이 한 7번인가 돼요. 한글인데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글인데도. 챗GPT한테 제발 좀, 초등학생이 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설명해줘. 그랬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쉽게, 트랜스퍼 팩터는 44개의 아미노산이 모여져 있는 펩타이드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도대체. 뭐가 어쨌다고? 우리가 고기를 씹어서 먹으면 단백질이잖아요. 고기를 씹어서 계속 먹다 보면 몸에서 분해가 되겠죠. 분해돼서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게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돼야 우리 몸에서 몸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몇 개가 겹쳐 있느냐에 따라서 중간 단계 하나를 거쳐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친절하게 이분이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아미노산이 50개 미만으로 뭉쳐 있으면 이걸 단백질이라고 안 하고 펩타이드라고 한다. 그런데 트랜스퍼 팩터가 44개죠. 50개 이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아니고 펩타이드인 거예요. 그러면 쉽게 풀면 트랜스퍼 팩터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트랜스퍼 팩터는 단백질이다. 그리고 콜라겐은 10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모여있기 때문에 펩타이드라고 안 하고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콜라겐은 단백질이다. 그렇지만 콜라겐이나 트랜스퍼 팩터나 프로티에프나 다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단백질 드세요? 네, 단백질 꼭 드세요.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 이게 왜 트랜스퍼 팩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트랜스퍼 팩터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면역 전달인자잖아. 이걸 먹으면 면역 수치가 437%가 올라가는데 전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조금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전달을 한다는 게. 근데 셔우드 로렌스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1955년도에 로렌스 박사가 면역이 없는 사람한테 트랜스팩터를 주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면역이 생긴 거예요. 면역 반응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됐고 그 결과 그 사람이 면역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 피를 다시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면역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이 없던 사람을 면역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다시 추출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달을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달인자라고 그래서 명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트랜스퍼 팩터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PDR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퍼 팩터 주요 생물학적 기능은 아직 역할이 정해지지 않는 림프구, 백혈구예요. 아직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백혈구에다가 얘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정 항원은 저항하는 원인, 그러니까 그냥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되게 웃기죠? 그래서 면역의 IQ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몸에 들어갔더니 이게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EGDX 먹으면 살 안 빠져요. 이런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은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이 급해.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 한 10년 됐나? 한 분이 위암 말기였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말기암 환자의 몰골이 정말
사람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고요. 여성분이었는데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초췌해가지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또 이제 손님이니까 제가 반갑게 맞이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두 애들이. 그 기분은 그 말로 못해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 백혈구 수치가 400이었어요. 7,000에서 만이 정상인데 2,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거의 말기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400이에요, 400. 그러니까 의사들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항암제를 투여하면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패싹 마른 사람이요, 항암제를 투여하잖아요. 원래 항암제가 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3, 4kg 몸무게가 빠져요. 그런데 이분한테 항암제를 놔버리면 이 뼈밖에 안 남은 사람이 빠질 살이 어디 있어요? 그 즉사를 한대요. 그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저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혈구 촉진제를 놓고 어떻게 2,000까지 올린 다음에 다시 한번 빵 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품을 제가 권하는데 이걸 돈을 다 받으면 무슨 제가 지옥 갈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할 때까지 돈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저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반값을 받았습니다. 반값. 아저씨는 뭐 먹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농담할 이 기운은 있나 보네 싶었어요. 왜? 제가 사장님이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사장님은?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전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 저한테. 막 상당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받아쳤지. 아줌마 말고도 저 고객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잊어버렸어요. 연락도 하기 싫고 왜 죽었을 것 같더라.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2달 딱 지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예요. 딱 이러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분이 했던 얘기예요. 그분이 죽은 줄 알았죠? 한테 딱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가 또 솔직하잖아 또. 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트랜스퍼 팩터를 먹고 신기했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영제 알러지가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CT나 MRI 찍으려면 조영제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딱 먹으면 막 간질간질해지면서 막 온몸이 부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제를 먹고 온몸이 막 부풀고 간질간질하면서 이거 또 시작됐다 이러는데 살짝 간지럽다가 싹 가라앉더래요. 자기 깜짝 놀랐대.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를 했는데 1kg 몸무게가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백혈구 수치도 그대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이놈이 내 몸에 들어가서 뭐가 부족한지를 안다는 느낌이에요. 딱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몇백 번을 들었던 면역의 IQ가 그분을 통해서 이게 면역의 IQ라는 거를 그냥 그분 한마디에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복 받으실 거예요. 아저씨가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으로. 그 이후로 제가 폴라이프를 떠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전 늪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22년째 약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연구에서는 트랜스펙터를 사용한 연구에서 IgA가 뭐냐면 IgA는 우리 점막에 있는 그 면역이에요. 그러니까 침. 우리가 들어가면 위 벽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그쪽이 이제 다 세균들을 없애잖아요. 거기에서 생기는 항체고요. IgG는 뭐냐면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항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같이 올라가요.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NK 세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트랜스퍼 팩터 또한 효능 손실 없이 종을 가리지 않고 투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을 가리지 않고 투약할 수 있다는 건 강아지한테도 투약해도 똑같은 효과를 난다는. 그건 이미 이제 여러분들 그 애완견 기르신다거나 그 캣맘 같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먹게 해가지고 좋은 사례들 되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PDR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게 트랜스펙터는 동물과 사람 사이에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에서 추출된 트랜스퍼 팩터는 인간에서 얻은 트랜스펙터와 구조적으로 생리적으로 동일하다고 돼 있어요. 똑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의 혈에서 뽑은 거하고 소의 초에서 뽑으면 같아? 건강기능식품하고 같아? 조금 그걸 의심하시는 분이 있는데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퍼 팩터를 주사로 투여했지만 경구, 그러니까 우리 거요. 우리 거 트랜스퍼 팩터 역시 성공적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여기서 확인했다고 그러면 확인된 거예요. PDR이니까.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이니까. 임상 실험 연구에서 보면은 트랜스퍼 팩터를 제품을 사용한 세포는 80에서 98%까지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돼 있어요. 이건 대박인 거죠. 그리고 인터루킨2가 뭐냐면 러시아에서 가장 안전하고 비싸고 부작용이 없다는 러시아 정부가 자랑으로 여기는 항암제예요. 한 대 맞는데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루킨2는 그 암의 종류에 따라서 투약할 사람이 있고 투약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장 이거 센 것까지 비교를 한 거죠. 다른 면역 물질로 처리한 세포들은 88%의 암세포를 제거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만들었다는 세계 최고의 항암제는 88%의 암세포를 제거하게 됐는데 폴라이프의 트랜스퍼 팩터는 최고 98%까지 암세포를 제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PDR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위험합니다. 암세포 98%까지 없애줘 이걸 먹으면. 실험상 없애는 건 없앤 거고 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생기죠. 암세포는. 그게 넘어가 버리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면역 수치를 건강한 사람에 맞춰 주는 거예요. 그 건강한 면역 세포가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지는 그건 하늘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봤어요. 간암 말기셨어요? 그런데 저희 제품을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일주일에 갔어요. 그때 이분이 복도에서 저를 봤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남편분이 저를 몰라봐요? 지금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다는 거예요. 저희 제품을 먹은 일주일 후에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뭐지? 효과가 없잖아요. 저희 트랜스펙터가. 그래서 제가 따르게 질문을 했어요. 백혈구 수치는 어때요? 그랬더니 백혈구 수치는 아주 빵빵하대요. 건강한 사람하고 뭐 차별이 없대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지만 암세포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트랜스퍼 팩터를 먹고 나을 수 있다고 낫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건 큰일 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울트라 팩터는 뭐냐면 소의 초유에서 뽑아낸 트랜스퍼 팩터를 울트라 팩터라고 해요. 그러면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한 팩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버 팩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 IgA 아까 얘기했죠. 점막에 나오는 면역 항체 있잖아요. 그 점막 면역 IgA는요 모든 항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 A는 그 항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73%가 증가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카탈로그에도 나온 내용이죠. 네. 자, 그 다음 30명의 대학생한테 트랜스퍼 팩터 클래식을 실험했고요. 15일 동안 먹고 2주 쉬었다가 다시 15일 동안 먹였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15일 동안만 먹였어요. 그랬더니 얼마까지 유지가 됐냐면 3개월 동안 면역세포가 건강하게 유지가 된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끊어도 3개월 정도는 이게 유지가 된다. 이거는 소비자들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소비자들은 매일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효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쥐한테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성인 60kg의 성인한테 64알을 먹였어요. 하루에.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고 그럼 언제까지 먹일 수 있는지 보자 이래가지고요. 1200알을 먹인 적이 있어요. 1200알을. 뱉어져 죽을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도 안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쥐한테 실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쥐한테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걸 사람으로 환산하면 1200알을 먹였는데도 이상이 없었다. 그럼 왜 1300알은 없어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먹여야 사람들이 믿을까? 그 이상은 의미가 없죠, 의미가. 1200알까지 먹였는데 도대체 뭐 얼마까지 아무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그냥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몇 개 들어가 있어요? 저희 폴라이프의 PDR에 몇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을까요? 21가지 제품인데 개수로 치면 요거 이제 맨, 우먼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것도 맛에 따라 틀리고 요것도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
그럼 몇 개? 21, 22, 23, 24개. 24개의 제품이 PDR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그 활동하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보다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이 정도 되면 폴라이프의 제품이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다르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어려워하세요. 좀 이게 복잡하니까. 그런데 폴라이프를 너무 대단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대단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막상 가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세상엔 너무나 많다. 김연아의 명언에다가 이제 폴라이프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PDR 왜 얘기하는데 왜 PDR을 얘기를 할까를 보면 요 내용,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료에 좀 쓰셨으면 너무 좋겠고, 오늘 가실 때, 트랜스포 팩터가 이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제품이구나. 그러면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우리들한테는 호재일 수 있어요. 예. 시장이 나눠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트랜스포 팩터의 위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